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이 애국한다라는 심정으로 지금 이번 선거를 좀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좀 소식 살펴봐야겠는데 저희가 굉장히 뜨겁게 분노했던 이슈가 이전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저희 코미디 상황인 국민의힘 소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 전체적인 좀 상황이 완전히 난장판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불난 집에 기름도 들이붓고 뭐 부채질도 하고 더 잘 타라고 왜 장작도 계속 넣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어제 특히나 거의 뭐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나 다름이 없는 그 윤상현 의원을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면서 지금 이건 정말 정점을 찍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러니까 오죽하면 조경태 의원도 야 얘라이 못해 먹겠다 하고 선거운동 안 하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사하는 바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조경태 의원이 대표적인 친한계 그렇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 기자단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들어보면 네네. 뭐 예를 들면 이래요. 지금 거의 4대 6으로 기자 수가 취재하는 기자의 수가 민주당이 많고 국민의힘에 적다는 거예요. 그 판세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부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예. 기자들이 취재할 어떤 여건이나 구조도 안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각 계파들은 각자의 선거를 하고 있지 김문수를 위한 선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대선 국면을 마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차기 당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친윤계 대 친한계의 싸움이 2차전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떤 내부적 갈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제 개파 간 싸움이 분명히 요소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원래 이제 조경태 의원 지역구가 지금 그 부산 사구 을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현장에도 가보긴 했습니다만은 애초에 초반부터 선거운동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현수막도 중요 거점에 원래 달아놓는데 그 중요 거점에 현수막이 안 보이는 문제들도 있었고 현장을 뛰는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이 애초에 이번 대선에서 마음이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소한의 기본 정도만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윤상현을 앉힌 것 보고서는 진짜 완전히 눈이 돌았다. 더 이상 여기랑 같이 할 수 없겠다라고 입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국민의힘 이런 어떤 상황들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 더욱더 지금 사리분별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내부에 이렇게 정돈이 안 되는 부분들 좀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면서 예. 참 이런 상황은 누구나 다 예견 가능한 걸 저는 쓴 거거든요. 그냥 진솔하게 쓰면 보수의 종말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군대에서 짬 처리한다고 하듯이 이건 무슨 비빔밥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짬통 비슷하게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왜 국민의힘이 종말로 가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비겁했고 모두가 다 국민들보다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가지고 기회주의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그 누적된 고름이 지금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의힘의 비극은요. 지금 조경태 의원이 겉으로는 맞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경태 의원도 무소속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여기 서울 나와서 당선이 되는지. 본인의 성적표를 받아보시라고요. 다음 선거 때 여기 강서구에 한번 무소속으로 출마해 보십시오. 제가 예언하는데 조경태 의원 나오면 5%도 못 얻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민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사하구에서 몇 선을 하고 뭐 진영을 바꿔가지고 뭐 5선이든 6선이든 뭐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조경태라는 정치인도 국민적 신뢰에서는 이미 버린 카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가장 그 종말의 근본 원인은 뭐냐? 뭐 내란 세력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내란 세력에 대해서 내부에서 자정하겠다, 바꾸겠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조경태 의원조차도 국민적 신뢰에서는 이미 버림받았다. 그러니까 정수기로 치면 필터가 이미 고장났기 때문에 저 정수기에서는 썩은 물, 구정물밖에 나올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가 여기서 뭐 망해라 뭐 저주를 퍼붓지 않아도 이미 망한 집단이고 어떻게 망해서 죽어가는지를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그냥 증상으로 우리는 확인을 할 뿐이기 때문에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놨으니까 왜 저렇게 됐는지 근본 원인은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덧붙여서 저는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이 사하구 출신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학교 동아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PK의 민심도 지금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전처럼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빨간당 찍는다 이런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말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란 사태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자각의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그 TK에서의 분위기가 다르게 잡히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국민의힘 내부 심지어 김문수 후보의 캠프에서도 다른 분위기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캠프의 핵심 관계자한테 취재를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경태만 저런 게 아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대선을 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억지 춘향이래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무슨 아스팔트 소위 그분들? 극우 기독교라고 불리는 집단들이 내부에서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직함을 달고서 무언가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심도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번에는 김문수가 절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기류조차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그게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보면 시대가 매일매일 다릅니다. 예. 한동훈을 지지하는데 여전히 이런 분들이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김문수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여전히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 저희들이 이제 매일 일어나는 이제 그 현상 하나하나만 추적하다 보면 열심히 막 경합을 벌이고 경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거 제가 하나 지적해 볼게요. 아, 예. 김문수 후보가 지금 현재 어떤 지점을 바라보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느냐, 민심, 국민들을 바라보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을 바라보고 뭔가 지금 전략 전술을 수립하고 있느냐, 아니면 극우 유튜버들을 보고 하고 있느냐. 저는 윤석열과 거의 판박이 방식으로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그 제 표현은 이거 약간 돌아버렸다. 이거는 이제 나쁜 의미로 멘탈적으로 병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제정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이 우리가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정권 출범 초기에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정말로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조언과 충고를 하잖아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보수 언론도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 편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어디로 가버렸어요. 결국 극우극단이 내세우는 논리에 빠져들고 거기에서 주술의 요소, 초현실적인 요소가 와서 무속이라는 게 또 끼어들어요. 바깥에 있는 브로커 이야기만 듣고 건진 같은 이상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막 국정이 농단되잖아요. 김문수 캠프가 지금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뭔가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한덕수 떨어져 나갔어요. 홍준표 가버렸어요. 한동훈하고 손 못 잡았어요. 이러면서 점점 본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단일화만 유일한 답이다라고 막 단일화 막 미친 듯이 그렇죠. 이제 달려들어요. 단일화만 얘기하고 있죠. 윤석열하고 단절하니까 단절도 못해요. 예.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 계속 표를 떨어뜨리고 나서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윤상현은 오늘 들어왔죠. 여전히 제가 표현하기로는 극우극단화되어 있는 유튜버의 조언과 충고를 받고 있을 테고 캠프 내부 구성원들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윤석열이 망하고 있는 그 코스를 똑같이 답습하는 것 밟고 같지 있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결집이 일어나서 판을 뒤집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 내부가 사실상 수습 불가 상태예요. 네, 와해 상태인 그들은 거죠, 완전히. 이걸 가지고 싸우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습이 불가한 상황이다. 그래서 어제 심지어는 한동훈하고 선거운동을 같이 했잖아요. 강북에서. 예, 그런데 그렇죠. 끝나고 나서 싸웠어요. 네. 지지자들끼리 바깥에 막 싸우고 욕을 하고 맞습니다. 이제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결국 김문수가 방향을 제대로 잘못 잡고 정말로 극우극단과 손을 잡는 이런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자중질환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근데 봅니다. 어떻게 예. 보면 국민의힘이 좀 비참한 처지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어떤 도전을 했다가 망할 수도 있고 또 망해서 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요. 망했을 때 동정도 못 받고 오히려 조롱당하는 거 예, 이게 예. 굉장히 비참한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망해도 국민들이 동정 줄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꼴 좋네. 망해야 될 집이 그렇죠. 망했네. 라고 국민들이 동정조차도 주지 않아요. 아주 눈길이 매섭습니다. 싸늘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동안의 국민의힘 집단 또 내지는 이 국민의힘의 이 썩은 짬통 같은 이 정치 그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편재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아마 쇠락과 몰락의 길을 갈 텐데 가장 비참한 것은 국민들이 동정조차도 주지 않는다. 전 그래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아무런 반성과 성찰 없이 윤석열 같은 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란까지 일으키고도 반성이 없는 이 세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국민들이 줄 표가 없다. 영구 퇴출을 저는 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비참함을 아마 맛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